여러분도 잘못한 게 없어요. 애들은 나이키 사줘도 나는 나이스 신었어. 지금 보상된 게 보상이 뭐야? 노후에 생활비 걱정하고 있잖아요. 할머니들 주택연금 가입하라. 그러니까 집 뺏긴다는 거야. 자식들 죽어야 된다는 거야. 이게 우리나라 부모들의 마음이에요. 당장 굶어 죽는데 쓸데없는 소리요 이거. 노인네들 60, 70이면 이빨도 해놓어. 얼굴이 뽀시해진 거야 이 양반이. 아니 불광태 얼굴이 이렇게 팍 폈어. 주택연금 너도 주택연금을 가입해가지고 할머니들 얼굴이 뽀시해진 거야. 노후의 생활비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유튜브 한번 보세요. 제가 볼 때는 다 뜬구름 잡는 소리인 것 같아요. 제가 6가지를 제가 말씀드릴 텐데 노후 생활비 어떻게 할 것인가. 노후 생활비 첫째, 현실적으로 나이 먹은 사람들이 현실적으로 조달하기 쉽다 어렵다. 어렵다. 택도 없다. 젊을 때도 돈을 못 벌었는데 늙어서 나이 들어서 돈을 벌 수 있다 없다. 나이는 제가 살아보니까 살아내니까 나이는 장애야 장애. 불편함. 지금 한국 사회에 나이 먹었다고 대접해주지 않는다는 거 여러분 명심하시고 지금 노후 생활비 현실적으로 조달하기 쉽지 않다. 그럼 어떻게 할 것인가? 두 번째, 금융사기 당하시면 안 돼요. 많죠. 금융사기를 당하는 이유가 뭐예요? 결국 부족한 생활비를 조달하기 위해서 현혹당하는 거야, 현혹. 사기당하면 안 돼. 여러분 재테크책 한두 권, 두세 권 읽었다고 부자 돼요? 택도 없는 소리요. 창업 관련된 책 10권 읽었다고 자영업 성공한다? 그 사람들 90% 이상이 망해. 제가 수십 년간 강의하면서 만났던 사람들, 제 친구들, 제가 알고 있는 기업에서 저를 불러줬던 친구들, 얼마나 고마운 친구들이요. 19은 다 망했어요. 그 중에 하나 똑똑한 친구, 저를 불러준 친구 아니고 창업 교육을 받으러 갔는데 만났던 사람이 그 회사의 기획팀장이요. 얼마나 똑똑하겠어요. 맨날 경영전략 짜고 사업계획 짜는 사람인데 4년 준비하고 나와서 결국 1년 만에 그 투자한 거 다 거덜냈어요. 창업에서 책 10권 수십 권 읽었다고 성공한다? 그거 보장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금융권, 뭐 은행, 보험, 증권, 투자회사 그 사람들이 그 전문가들 말 참고만 해라. 결국 투자는 누가 하는 거예요? 내가 하고 그 결과는 내가 책임지는 거예요. 그 사람들 말 절대 믿지 마시고 참고를 해라. 이거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럼 결정적인 게 뭐냐? 현실적으로 돈 벌기 어렵죠. 나이 먹은 사람들이 젊을 때도 돈을 못 벌었는데 나이 60 넘어서 생활비 못 벌어요. 그래서 현혹되지 말라. 세 번째, 그러면 가장 좋은 방법은 뭐예요? 절약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지출 항목을 줄여야 돼. 그래서 제일 많이 들어가는 게 보니까 보험료 굉장히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뭐 5, 60만 원, 부부가 5, 60만 원 무지 많은데 그래서 이게 보험 컨설팅을 받아보세요. 실제 생활비가 250도 안 되는데 거기에서 부부가 보험료가 50에서 80 나간다면 이건 뭐가 잘못되어 있는 거죠. 그런 거 한번 생각해 보시고 두 번째, 경조사비를 줄여라. 체면이 됐어. 당장 배고픈데. 안 그렇습니까? 경조사비 줄여라. 그리고 나이 먹으면 많이 들어가는 게 뭐겠어요? 병원비, 의료비, 약값 이런 거 많이 들어갑니다. 병원비, 의료비, 약값 이거 줄이는 방법이 뭐예요? 줄이는 방법은 운동입니다. 제가 이거 또 한 꼭지 강의하는데 건강저축하셔야 돼. 근육저축. 제가 헬스를 25년 다니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복장시킵니다. 이 건강관리 강의할 때. 이게 제가 의사, 약사도 아닌 비전문가가 제가 병이 많거든. 살아보니까 부모님이 혈압 있어서 혈압 받았고 잘 먹으니까 어느 날 이제 제가 헬스하고 등산을 30년을 했는데 걷다가 복숭아뼈를 부러졌어요. 그러니까 6개월 운동을 못하니까 당뇨가 온 거예요. 하늘이 주는 선물인데 어떻게 해? 그걸 내가 고맙게 받아서 관리를 해야지. 그리고 어느 날 또 하늘에서 또 선물을 주더라고요. 갑상선 암 걸렸어요. 갑상선 다 떼어냈어요. 그 약으로 먹잖아요. 근데 그걸 극복할 수 있었던 게 뭐냐면 제가 강의할 때 그 얘기합니다. 따라 해보시죠. 누죽걸산. 제가 만든 말이요. 누우면 죽고 걸으면 산다. 그래서 등산을 하는 거예요. 죽기 살기로. 이번 주 일요일 날 친구하고 도봉산 8시간을 걸었어요. 8시간 산행. 이제 이번 주 토요일 날 제가 치악산 둘레길 가거든요. 그러면 한 대여섯 시간 또 걸어야 돼. 갔다 오면 병원 가는 게 횟수가 줄어들겠죠. 안 가면 병원비 약값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한 살, 두 살 더 먹으면. 인간은 생로병사. 누구도 비켜갈 수가 없잖아요. 태어나면 늙고 병들고 저상 가는데
그래서 나이 먹으면 가장 많이 들어가는 게 병원비, 약값입니다. 그래서 이거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의식주 중에서 주거비용 이거 얻지 못하잖아요. 이거 줄이는 방법이 있어요. 근데 먹는 거를 줄이시면 안 돼. 나이 먹을수록 단백질을 더 많이 드셔야 돼. 그 아끼는 순간 병원비가 더 들어간다는 거 명심하시고. 네 번째 중요한 것은 근로소득을 창출하셔야 돼. 일을 하셔야 돼. 70, 80대가 도시에서 일자리 구하는 건 하늘의 별 따기. 설사 일자리를 찾아도 구하더라도 자존심이 상할 정도의 보상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공공근로 3시간씩 열흘 나가면 30만 원 준다고 합니다. 노인들. 그러면 그게 세금 떼고 한 27만 원 정도 받는다고 하는데 3시간 가서 공원 지키고 있는다 하더라도 오며 가며 그 시간까지면 결국 대여섯 시간 들어요. 그걸 20일 나가면 돈 70만 원 준대요. 그럼 세금 떼면 뭐 한 60몇만 원 받겠죠. 최저임금도 아닙니다. 그게. 중요한 건 여러분들 도시에서 일자리 자존심이 상할 정도의 보상을 받는데 반면에 시골에는 일자리가 많습니다. 대우도 좋고. 도시 어르신보다 시골 어르신들의 삶의 질이 훨씬 높습니다. 일자리가 많고 돈 걱정 안 합니다. 자, 지금 여러분들 나이가 옛날 나이들이 아니에요. 자기 나이에 0.7을 곱해야 실제 나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물론 10년 젊어 보이는 사람도 있고 10년 늙어 보이는 사람도 있죠. 그러면 70이라고 하면 0.7을 곱하면 77이 49, 이제 50이야. 한번 보세요. 길거리 다니면 보시라고. 지금 초고령화 사회예요. 한 두세 시쯤에 전철 타보세요. 50% 이상이 다 그런 양반들이요. 그 사람들만 지공선사가 되는 게 아니요. 여러분들도 지공선사가 되는 거예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이야기가 지금 얘기 들으시면 안 되는 거예요. 원래 사실은. 이게 20대, 30대 때 들어야 되는 얘기예요. 이게. 선진국가는 이거를 20대, 30대 때 교육시켜요. 우리는 퇴직하는 사람들한테 교육시킵니다. 60 먹은 사람한테 이 교육시키면 무슨 의미가 있어? 이게 시스템이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잘못한 게 없어요. 여러분들은 저부터 근면성실하게 진짜 사치 한번 제대로 못 부려보고 애들은 나이키 사줘도 나는 나이스 신었어. 그렇게 자식들 교육시키겠다고 살았는데 지금 보상된 게 보상이 뭐야? 노후에 생활비 걱정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근로소득 50만 원이면 제가 그냥 좀 뻥튀 가지고 은행에 3억을 예금해서 받는 이자만큼이나 아주 훌륭한 돈입니다. 50만 원. 일을 하면 또 용돈도 덜 쓰게 돼요. 노일 일자리 검색 한번 해보세요. 한국노인인력개발원 노일 일자리 여기 작년 오크넷 서울시 어르신 취업센터 이런 것들 최저임금도 안 된다는 거지만 그 돈 큰 돈입니다. 제가 작년에 유퀴즈 언더블락에서 41년생 조용문 선생 유튜브에 유퀴즈 언더블락에 조용문 선생 치시면 41년생이면 지금 우리 나이로 83살이에요. 83살. 작년에 나왔는데 이 양반이 IMF 때 조폐공사에서 근무하시다가 1년 전에 명예퇴직을 했대요. 정년 1년 전에. 복 받은 양반이잖아요. 조폐공사에서 공기업에서 30년 이상 근무했으니까. 나와서 창업해가지고 이제 거덜내고 망하고 그 후유증으로 기억상실증과 실어증 걸려가지고 십수년 고생을 했는데 그 텔레비 유퀴즈에 나오신 거야. 나온 게 뭐냐면 이 양반이 블로그를 잘하셨더라고. 자기가 이제 건강이 조금 회복이 됐는데 서울시에서 실버 택배 모집을 하는데 자기가 10대 1의 경쟁률을 뚫고 선택을 받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때 조건이 뭐냐면 핸드폰으로 문자 보낼 수 있는 능력 있는 사람. 83인데 그냥 한 12년 전부터 그걸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9시에 종로 3가에 출근해서 사무실에 전화를 한답니다. 출근했습니다. 그러니까 코로나 오기 전에는 3만 원도 벌고 10만 원도 벌고 뭐 15만 원도 벌고 이제 또 외연이 확장돼 가지고 그 종로 3가, 4가, 5가 이쪽에 보면 금은방이 많아요. 그래서 금은방에 또 이제 이 일거리들이 많이 있어 가지고 근데 이제 사람이 워낙 또 성실하시고 하니까 수입이 괜찮은데 코로나 와가지고 하루에 3만 원도 못 벌었대요. 그런데 종로 3가에 나와서 13시간을 대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재석이가 아유 13시간 그 대기하면서 3만 원 그 너무 불합리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유 선생 이 3만 원도 굉장히 큰 돈이요. 자기가 이걸 해가지고 건강도 회복되고
지금 뭐 거뜬하다는 거지. 앞으로 10년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돈 3만 원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일을 하고 있으니까 건강도 회복되고 유퀴즈도 나온 거야. 근데 유퀴즈 나온 이유가 이 양반이 블로그에다가 자기 과거의 기억상실증, 실어증까지 와서 앞으로도 그런 일이 또 올 수도 있다는 것 때문에 하루 움직이는 동선을 다 사진 촬영해서 블로그를 하신 거야. 거기서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 이 양반이 글쓰기를 또 공부하셨나 봐. 블로그도요, 유 선생 블로그도 제목을 잘 따야 조회수가 많아져요. 글쓰기 공부하신 거지, 83 되신 양반이. 여러분들 200에서 글로서도 100이면 100을 만들어낸다고 하면 나이하고 상관없이 100만 원은 가볍잖아요. 100만 원 번다고 하면. 지금 저희 집사람이 리서치를 해요. 설문조사 이걸 하는데 그 실버 킥을 하는 어르신들이 집에 오시는데 80대 되신 분들이 그럼 이제 그 사무실에 뭐 수수료 내고 그 양반들 80 중반인 양반들이 와서 너무 고맙다는 거예요. 큰 돈은 아니지만 집에서 하루 종일 방구석에 있는 거 그거 사람이 할 짓이 아니다는 거지. 그 대학 나온 사람들 많고 뭐 10몇 억짜리 아파트에 살아. 근데 그 양반들 그걸 하시는 거예요. 자기 용돈 쓰고 손주들 올 때 담아 얼마씩 줄 수 있는 즐거움이 있다는 거지. 그리고 건강도 좋고. 그래서 근로소득 어떻게 만들어갈 것인가. 서울보다는 도시. 그 5번째 자산관리 이거 잘 하셔야 돼. 자산관리 공부를 하시라고. 노령연금, 주택연금, 농지연금, 기초생활수급자 이런 거 혜택 볼 수가 있는 방법들을 강구해 보는 것도 좋을 듯 합니다. 저희 집사람이 설문을 한다고 했는데 은평구에 사는데 집사람이 이제 불광동 독박골이라는 데가 있어요. 거기 이제 빌라에 사시는 할머니들이 많으신데 그 빌라들 뭐 2억대 언저리의 그 빌라들이요. 뭐 지하에 있고. 근데 이 할머니들이 80대 할머니들이 치아가 없는 할머니들이 많아. 자녀들이 그 치아를 해줄 수 있어? 못 해줘. 할머니들 못 한다고. 근데 냉면 한 그릇, 여름에 냉면 한 그릇 먹고 싶은데 냉면 못 먹어. 왜? 자기 주머니에 돈 1, 2만 원 있어도 못 먹어요. 자식들이 와서 사주기를 바라고 있는 거야. 못 먹어. 그래서 우리 집사람이 이 어르신들한테 주택연금 가입하라. 그러니까 주택연금 가입 안 해. 왜? 집 뺏긴다는 거야. 이거 갈 때 자식들 죽어야 된다는 거야. 이게 우리나라 부모들의 마음이야. 근데 우리 집사람이 이제 그 설문하면서 이제 이게 선물 주거든요. 하면서 이제 친하게 지낸 가칭 불광택 할머니. 이가 주택연금에 가입하신 거야. 2억짜리 83인가 됐는데 2억이면 한 60에서 70만 원 주택연금이 나와요. 노인네들 60, 70이면 냉면뿐만 아니고 이빨도 해놓어. 얼굴이 뽀시해진 거야, 이 양반이. 자식들이 와서 냉면 사주기 바라지 않고 당신 돈으로 가서 냉면을 사 먹으니까 얼마나 흐뭇해. 얼굴이 뽀시해진 거야, 밝은 거야. 그러니까 옆에 할머니들이 아니 불광택 얼굴이 이렇게 팍 폈어. 뭐 비결이 뭐야? 주택연금. 너도 주택연금을 가입해가지고 할머니들 얼굴이 뽀시해진 거야. 그래서 우리 집사람 가면 스타야, 스타. 이런 자산관리 공부를 하셔야 되는데 여러분들 시골의 농지 이거요. 시골 땅들 매매가 안 돼요. 그래서 매매가 안 되니까 농지연금을 받으려고 하는데 그거 자격을 따려면 또 쉽지 않아. 또 기초생활수급자 같은 경우는 이런 거 공부해 볼 필요가 있는데 진짜 공부 많이 해보시면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체육관의 후배가 그 처남댁이 강화도에 사는데 55세에 치매가 와서 지금 63살인가 하는데 이제 욕창이 난답니다. 욕창. 누워만 있으니까. 요양병원 병원비가 월 얼마겠습니까? 500에서 600이라는 거예요. 나 처음 들었어. 얼마 전에. 저도 놀랐어요. 작년 가을에. 어? 아니 이 친구가 그러더라고. 아 형님 나 이번에 그 600만 원 카드 긁어주고 왔어. 1년치냐? 그러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간병비만 300이래. 350. 근데 그 강화도에 빌라 사는데 그게 집값이 뭐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처남한테 그 처남 친구가 치매 걸려서 병원에 입원했을 때는 사지가 멀쩡하니까 이제 처음에는 왔다 갔다 했는데 이제 지금 정신줄을 놓은 지 오래됐다는 거지. 그러니까 움직이지 못하니까 욕창이 나단 말이에요. 500, 600. 그 자식들도 생활 역량이 안 돼. 나이 40줄인데 결혼도 못하고. 근데 그 처남 친구가 그 전에 야, 그 빌라 처분하고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을 하는데 뭐 무주택자 2년 정도 돼야 이게 신청할 자격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그냥 귓등으로 들은 거지. 콧등으로. 그 5, 600 결국 누가 감당을 해? 결국 자식들이 안 할 수밖에 없어. 그럼 자식과 부모가
연을 끊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후회하고 있죠. 지금 후회도 늦었어. 그래서 지금 조금 바꿔가지고 줄였다는데 이거 공부 많이 하셔야 돼요. 이게 정부 혜택이거든. 하다못해 노령연금, 기초연금 이거 받는 것도 잘 몰라 사람들. 가장 중요한 것은 첫 번째가 뭐요? 현실적으로 돈 벌기 어렵죠. 생활비 나이 먹어서. 두 번째가 사기당하지 마라. 세 번째 절약하는 방법밖에 없다. 그리고 근로소득 창출하고 그리고 자산관리 공부를 해라. 이거 공부 많이 하셔야 돼요. 그 여섯째 삶의 터전을 옮겨라. 도시에서 버티지 말고 시골로 삶의 터전을 옮겨라. 이사해라. 그럼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세요? 나이 먹으면 병원에 가까이 살아야 돼. 틀린 말은 아닌데 당장 굶어 죽는데 쓸데없는 소리요 이거. 삶의 터전을 시골로 옮겨라. 그러면 지원하는 것들 많습니다. 하다못해 건강보험료도 굉장히 절약이 돼. 따박따박 나오는 건강보험료도 엄청나게 절약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시골로 삶의 터전을 옮기면서 땅이나 집을 절대 사지 마라. 왜? 시골 터세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서울에서 빌라 뭐 2, 3억짜리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그거 시골에 가면 집 사고 땅 살 수 있죠. 그렇게 되면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자산관리를 잘한다 못한다? 못한다 하는 얘기예요. 노령연금 받기도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기초생활수급자 그리고 시골에 귀촌할 때도 집 사고 땅 사면 안 돼. 시골에 가면 빈집이 널려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농업진흥공사 등에서 빈집 소개해주는 프로그램들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체육관에 같이 운동하는 선배가 철물점, 뭐 이제 어려운서를 했는데 연세가 있으니까 이제 이게 장사도 안 되고 경쟁도 있고 또 요새는 또 뭐 인터넷에서 또 그 난리치더라고요. 그래서 이 양반이 이제 평생 일하던 양반인데 그만두고 이제 지공선사 장로를 했어요. 와이프한테 용돈 받아가면서 지하철 공차 타고 왔다 갔다 장로, 장기간 노는 사람들 이게 사람 꼴이 아니잖아요. 근데 철무전 할 때는 그래도 자기가 밥값도 내고 했는데 이거 동네 뭐 위 선배든 후배든 다 이제 친구들이니까 만나서 밥 한 그릇은 못 먹는 거야. 그러니까 이러다가 이 양반이 이제 제가 문화센터 같은 데 가서 컴퓨터라도 좀 배워라. 그러면 인터넷 들어가서 하루 종일 놀 수 있는 방법도 있으니까. 근데 이 양반이 이제 문화센터 가서 이제 컴퓨터 공부를 한 거예요. 뭐 인터넷 뒤지고 뭐 이런 검색하는 것들. 그 뒤지다가 이제 그 지자체에서 그 빈집 연결 프로그램에 연결해가지고 이 양반이 예천으로 이사를 하셨는데 예천에 그 집 주인이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고향집을 처분하고 싶은데 고향집은 처분해봐야 돈도 안 되고 그래서 나중에 형제들이 나이 들면 이제 고향집에서 이제 세컨하우스로 활용을 하겠다라는 이제 생각을 가지고 이제 그 빈집 프로그램에다 이제 내놓은 거야. 근데 집은 시골집들이 오면 사람이 안 살면 뭐가 돼요? 폐허가 되죠. 폐가가 됩니다. 저희 장모님이 돌아가시고 한 3개월, 4개월 되니까 진짜 폐가처럼 바뀌더라고. 막 잡풀 자라고. 그래서 저희 처가집도 보증금 100만 원 받고 조건이 뭐냐면 이 집을 매각을 하게 되면 아무 소리 않고 나가는 조건으로. 거기에 집이 350평 텃밭이 있어요. 그 오신 분이 그 350평만 읽어도 하루 소일거리 되잖아요. 근데 이 양반이 이제 그 예천에 가시면서 연세 50만 원 집을 구했는데 이것도 명목상 50만 원이고 그 집에 딸린 텃밭이 1000평이나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것도 그냥 무상으로 주고 그래서 농사지어서 용돈이라도 버시라고 이제 무상을 임대를 해줬는데 50만 원도 알고 지내는 사이가 되니까 이제 이것도 뭐 거의 안 받는 것 같더라고. 최저 금액으로 합의를 했는데 이 양반이 주민등록을 옮기니까 지방자치단체에서 집수리 비용 지원해주고 이사 비용 지원해주고 집들이 비용까지 지원해준대요. 거기다가 이 양반이 집수리 비용까지 지원을 받으니까 이 사람이 평소에 하던 일이 뭐예요? 철물점에 있으니까 집수리 하는 건 자기가 잘하거든. 그 인부들 불러놓은 거. 그러니까 100만 원 받았는데 30만 원으로 딱 해결했다니까 70만 원 또 닦고. 그리고 소일거리가 많으니까 건강도 회복되고 점점 젊어지는 느낌이 든다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동네에서 어르신들, 형아나 누님들이 사랑을 많이 해준다는 거야. 70 초반이니까 애취급 받잖아, 애취급. 서울에서는 완전히 뒷방노인이었는데 아주 신났어. 형아들이, 누나들이 너무 이뻐해 준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 얘기를 하는데 그 주변에 이제 그 형님들한테 시골 와라. 저도 한번 가봤는데 좋더라고요. 1000평을 일군다는 거 쉽지 않거든. 현실적으로 노후에 나이 들어서 생활비를 조달하는 거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방법은 어쨌거나 절약하는 거, 그리고 자산 관리하고 삶의 터전을 옮기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자본주의는 돈이 주인인 시대. 재산, 재와 산, 부동산, 재, 산출, 이거 인컴, 현찰이라는 얘기요. 시골
어르신들 보면 부동산, 농사 짓죠? 밭과 논에서 농사를 짓잖아요. 그러면 가을에 수확하니까 현금이 돌죠. 뭐 고추 농사하면 또 현금 돌잖아요. 노년 걱정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그러니까 시골 어르신들의 삶의 질이 훨씬 높다는 거예요. 가장 강조하고 싶은 것은 근로소득을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인가. 그리고 이제 두 번째가 시골 어르신들은 일자리 걱정 없는데 삶의 터전을 한 번쯤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얘기죠. 제가 하라는 것이 아니고, 그리고 이제 평생 현역이 되기 위한 일거리를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인가. 지금부터라도, 아니 20, 30대도 평생 직업을 만들어 가기 위한 노력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이 드는데, 재테크 공부 좀 하실 필요가 있어요. 재테크. 제가 컴퓨터 배우셔가지고 인터넷 들어가면 유튜브에 경매 주식 많습니다. 이거 주식 같은 거 뭐 몇 억을 투자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주식은 제가 과장되게 말씀드리면 1000만 명이 치는 고스톱판이요. 1000만 명이 치는 고스톱판에서 따먹기가 쉽다 어렵다. 진짜 공부 열심히 하셔가지고 1000만 원 투자해가지고 뭐 한 달에 20, 30만 원, 3, 40만 원. 그 내공이 있으면 20, 30만 원, 3, 40만 원. 절대 욕심내면 안 돼요. 3, 40만 원, 그게 결국 근로소득이 될 수도 있잖아요. 최저 생활비 200만 원에서 100만 원의 근로소득을 만들어낼 수 있으면 100만 원 어찌어찌 흘러갈 수가 있거든요. 노령연금이라든가 뭐 지원해주는 것들이 많고. 그래서 재테크 공부도 하고 건강하기 위한 노력도 하시고.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 말씀드리면, 그러더라고. 생활비 369만 원, 250만 원, 212만 원 최저 얘기하는데, 제가 말복대 전곡하고 연천에 노인 생활 실태 조사를 프로젝트를 해봤는데, 집사람하고 같이 갔어요. 노인정에 제가 못 들어가고 이제 기사 노릇하다가 전곡에 그 노인정에 갔는데, 그때가 한 5시쯤 됐는데, 때 앞에서 이제 차 안에서 이제 에어컨 틀고 있으니까 죽겠더라고요. 그냥 나와서 왔다 갔다 하니까 그 5시인데 전곡에 이제 그 동네에 할머니가 부르시더라고. 들어오시라고. 들어갔더니 에어컨 빵빵한데 한 8분의 할머니도 이제 다양한 포즈를 취하고 앉아 계시더라고요. 누워 있고. 한 70 중반쯤 된 할머니가 이제 물어봤어요. 그 할머니한테 먼저 얘기한 게 아니고 그 8명의 할머니한테 그냥 물어본 거예요. 할머니들 무슨 재미로 사세요? 그러니까 뭔 재미가 있어요. 마지못해 살지. 죽지 못해 살지. 자식들 뭔 자식이 필요 있어요. 지들 살기 바빠서 어쩌다 전화 온다는 거예요. 어쩌다. 자식 소용없다고. 그럼 무슨 낙으로 살아요? 그냥 사는 거지. 어떻게 생활하세요? 그러니까 생활비는 뭐가 많이 들어갔어요? 하니까 병원비하고 약값이 많이 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70 중반 된 할머니가 건강하시더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저한테. 그거 어떻게 생활하세요? 그러니까 노령연금 40만 원 하고 공공근로 3시간씩 열흘 나가서 한 27만 원, 한 70만 원 되는데 70만 원 중에서 제일 많이 들어가는 게 병원비. 그리고도 자기가 저축을 한대. 그래서 나중에 이제 물어봤어. 집사람한테 물어봤더니 저기 어떻게 그 70만 원 가지고 저축을 해? 그러니까 저기에 많은 할머니가 기초생활수급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시에서 대학 나온 사람들, 오갈 데 없는 사람들보다 더 똑똑한 할머니들이죠. 그러니까 공부하셔야 돼. 그러니까 지금까지 벌어놓은 게 없으면 방법을 찾아가기 위한 노력들을 하셔야지. 어쨌거나 숨만 쉬는데도 피가 마르는데 그 피가 마르기 전에 방법들을 찾아가시라 이거죠. 그러니까 현실은 여러분이 노력하시면 너무 걱정 안 해도 된다. 메일로 연락을 주시면 제가 답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